네, 시장 전문가 두 분 또 함께하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두 분의 팀장과 금요일을 같이 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뭐부터 가볼까요? 시장 항상 이 시간 되면은 재미없다. 제작진에서 얘기해서 할 게 없네. 하는데 할 거야 찾아보면 있는 거죠. 네. 삼성전자를 일단 먼저 김유정 아나운서가 던져줬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보다 우리 김신 팀장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었고 저는 SK는 이쪽 한인스 쪽인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두 가지 의견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반도체라는 섹터를 놓고 양대 축이죠. 그래서 저도 일단 삼성전자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네. PD님께 삼성전자를 뽑은 이유가 긍정적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물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HBM 잘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 그 이전에 낸드 플래시든가 DDR5든가 이런 이제 안정적인 정통 레가시 반도체 쪽에서 긍정적으로 있었고 오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수요가 조금 정체하고 있지만 2분기랑 3분기부터는 증가할 것이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든가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꾸준하게 엔비디아 차세대 GPU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물론 블랙엘이나 루빌 이런 것들 사실 HBM4나 HBM4E가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관련성이 없습니다. 근데 H20이나 이제 블랙엘 아랫단에 호파 시리즈에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HBM3 8단 이하의 모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대중국 견제할 때 이제 H20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H20에 대한 수요도 불투명하다 했을 때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말 맞다나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걸 따르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좀 손익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이 H20을 대체할 수 있는 저가형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은 좀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SK하이닉스에다가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오늘 매크로 변수를 보더라도 이제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태클을 걸었다가 하루 만에 조금 완화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에서 단기 차익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들어간 모습인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의 꾸준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좀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매도세를 일변을 하다가 이제 관세 정책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SK하이닉스랑 동반으로 매수를 넣다가 관세가 완화가 되면서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줄이는 모습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수 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 분석을 진행을 하더라도 사실 SK하이닉스 이제 박스권 중단부 도착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직 3바닥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부담 없다라는 판단을 투자분께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담만 없죠. 부담만 오르진 않아도 그냥 부담은 없는. 어차피 물려 있든 신규로 지금 가격대에 접근을 하실까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간혹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죠. 저한테 물어본다고 제가 어떻게 하는 답은 안 해주지만 그냥 웃고 마는데.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지금 매수해서 기다려보는 것은 어떠냐라고 해서 그냥 웃어버립니다. 비웃는 건 아니고 미소를 띠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닌가? 아마 김신태 씨 반박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인데 그렇게 오래 기다릴 것 같지는 않고 특히 이제 지금 어차피 대선 투표 들어갔고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색채가 정해지고 코스피도 아마 호응을 할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우리가 주가 떨어지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여기는 없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중심엔 또 삼성전자가 들어와야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핵심 뭘까요?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것은 패시브 수급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패시브. 자, 액티브와 패시브, 우리는 흔히 쓰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기 투자 자금. 이제 네. 그런 이제 바스켓적으로 좀 담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계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조금씩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과거 패시브 수급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가 좀 활발하게 나왔을 때 6만 전자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보다는 이제 그런 기계적인 매수에 대한 흐름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패턴들이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55,000원 이하 라인대가 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찍고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흐름들 자체가 지난해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방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라인대는 지켜줘야겠다라는 라인대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그때 매수에 대한 심리가 발동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그래도 코스피 3,000 혹은 5,000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3,000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2,700인데? 그래도 이제 3,000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음 갖고 주에? 있는데 개인적인 희망일 수도 있긴 한데요. 다음 주에 3,000 그런데 보지 말라는 법 없죠. 뭐. 이제 지금 보통 2,700 이상 올라갔을 때 항상 움직였던 게 자동차 움직이던가 혹은 반도체가 움직였을 때 이런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항상 지수를 이끌어 왔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것은 원전, 조선, 방산 지금 이런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혹은 지수 ETF에 대한 수급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수급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만 긍정적인 내용들만 나온다면 3,000도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000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삼성전자는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충분히 지금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재료들이 필요해요. 뭐 심리, 이 주식이라는 것은 군중 심리이고 뭐 집단 심리이긴 한데 거기에 따른 이게 개선이 되고 시세가 움직이면은 수급은 자연히 또 이렇게 선순환할 수도 있고 그게 역으로 뒤집히면은 거꾸로 가서 상당히 안 좋은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 주가가 눌려있던 부분의 가장 취약점은 HBM입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HBM4 그다음에 차세대 버전으로 계속 나가죠. 그러니까 12단 적층으로 계속 나갔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어서 삼성전자가 그게 이제 계속 취약점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뒤에서 받쳐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이엔드의 고퀄러티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요를 해서 밑에서 이렇게 조합들을 잘 해가지고 AI를 구현하는 뭐 딥시크라고 쳤을 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것도 차단시키려고 하고 막 별 노력은 다 하는데 그래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이 사실 저렇게까지 뭐 어그러졌을까? 보면은 뭐 이 레거시한 것들을 이제 또 받쳐주잖아요. 뭐 DDR4, DDR5 뭐 수율도 그러니까 수율이란다. 고정거래 가격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걸로 좀 풀어주는 재료가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지배구조 이슈, 그죠? 네. 뭐 이런 거 같이 보면은. 우선은 제가 이 증권 전문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라 예상을 못 하겠지만 저는 그거 하나는 안타깝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기를. 그래서 앵커님께서 투심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수준과 정도라는 게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좀 급한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HBM3E라는 단어에 퀄테스 실패한 게 작년 6월쯤이었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전수상 CEO가 사인까지 하고 갔는데도 그 뒤로 9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HBM3E 혹은 HBM3 12단 이상 제품이 엔비디아를 돌파한 지 1년이 이제 실패한 지 1년이 된 상황에서는 투심이 좀 굉장히 좀 얼어붙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균일합니다. 일단 작년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 많이 미끄러졌죠. 그 다음에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실적이 견조하게 나왔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대는 드릴 수 있어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 가만히 있는데 모바일이 끌어줬어요. 모바일이 끌어주면서 파운드리 적자됐고 그 다음에 DDR5랑 낸드 만들었고 HBM3 그 다음에 HBM3를 납품을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그나마
HBM 쪽에서는 8%, 그다음에 DDR5랑 DDR 이제 뭐 7 이런 데서는 뭐 5%, 그다음에 파운드리나 모바일 AP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같은 적자가 나온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거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대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만약에 젠슨항 CEO가 사인하고 간 다음에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 이전에 HM3 12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HM3 2 8단이라도 엔비디아에 통과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무시해서는 안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나온 리포트가 신빙성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사업 다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랑 하정거나 SK하이닉스 잘하지? 약간 세게 말하면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한테도 그렇게 막 울분을 토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잘했던 걸로 실적을 만들면서 우리가 잘했던 거를 더 잘해서 높은 이익률을 챙겨서 정말 그냥 다른 기업들 무릎을 꿇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바라보신 분들이 지금 리서치 보면은 HBM3 이 12단 이상이랑 HM4도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오래 끌고 갈 거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뭐 삼성전자 지금 뭐 HM3 8단이랑 4단 뭐 엔비디아 납품하고 있지만 나는 삼성전자를 뭐 로봇도 보고 있고 뭐 자율주행도 보고 있고 뭐 스마트카도 보고 있고 뭐 지분 매각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까?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 뭘로 매수하셨습니까? 저 반도체 기업으로 샀는데요. 뭐 파운드리로 샀는데요. 모바일 AP로 샀는데요. 라고 질문했을 때 HBM3 콜테스트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샀다고 하신 분들 100분 중에 90분이 넘어갈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삼성전자가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뭐 냉장고 잘 팔았다, 뭐 디스플레이 잘 팔았다, 뭐 핸드폰 200만 대 팔렸다, 이런 뉴스 나올 때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HL3 뭐 젠스항 CEO가 사인했다, 뭐 SK하이닉스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좋은 모습 보여준 이유는 뭐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지분, 이런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모멘텀은 정말 다양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주로 움직이는 모멘텀은 역시 HBM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분 매각 뉴스가 그 두 번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나머지 모멘텀을 가지고 그 모멘텀을 삼성전자를 바라보신 분들은 보유 기간이 길어지시겠지만, 그 앞단에 있는 모멘텀으로 이 삼성전자를 바라보신 분들은 조금 비중 관리는 좀 필요해 보인다. 근데 오늘은 긍정으로 말씀드린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사업부와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이슈는 그 지배구조, 뭐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사업부 분리 뭐 얘기들이 있지만 당장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거나 상법 개정안에 그 화두가 들어와서 지주사들, 금융주들, 거기에 어제 이제 저 PBR주까지 들썩거렸단 말이에요. 저 PBR주는 얘기들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밸류업이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좀 해보자라고 항상 정권 초기에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이슈, 뭐 정량적인 이슈는 아까 얘기했던 본업, 자, 두 가지. 뭐 이제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그리고 제목들을 보시더라도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굉장히 부각된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라든지 혹은 HBM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뜻은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대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부터 나왔던 리포트들이 무엇이냐면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 PBR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이 좀 SNS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거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대감은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저 PBR이라든지 지주사 혹은 금융주들, 증권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 증시에서는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선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정책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점검을 하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 약간 흔들릴 수가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 젊은 층도 그렇고요. 재테크에 대한 수단 자체가 계속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상법이라든지 혹은 이런 증권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점점 관심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로는 이제 괜찮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본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들어가려면 또 힘드니까 뒤에 또 준비된 게 있고 코스피 5천에 대해서 국민연금 얘기도 있는데 뭐 이거는 두 분께는 스킵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에 대한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건지 또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역시 삼성그룹사 내에서 종목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인데요. 오늘도 1.4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2만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폭발적인 수주 모멘텀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FLNG 등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을 위주로 이 실적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미중 갈등의 수혜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와 함께 방산만이 아니라 조선까지 협력하겠다라는 이슈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잘 갈 것이다라고 하는 조선 측면의 이야기를 넘어서 삼성그룹사 내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엮여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할 때 삼성전자가 15.8%의 삼성중공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외부에 매각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매각하든지 증권사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지분을 매각하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삼성중공업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세워보시죠. 네.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 관련된 라인으로 오늘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또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 삼성자를 달고 있는 이렇게 하여튼 움직여요. 네. 이게 지배구조 이슈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또 될 것도 같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상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본업 아까 했죠. 본업. 과연 누구한테 매각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앞서서는 최근 매각이 뉴스 아니라 보니까 수합을 쳐서 지분 그게 좀 되게 복잡한 구조이네요. 네, 그래서 뉴스에서는 외국 매각 가능성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저는 이 계열사 내에서 그냥 이렇게 주익수 좀 모아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부 해외 장기 투자자한테 롱머니라든지 이런 데는 좋죠, 괜찮죠. 근데 확실하게 누구한테 매각하고 어떤 식으로 국내로 하는지 국외로 하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저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 수급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지만 대안주는 좀 많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안주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섹터 공부를 할 때 과연 이 산업을 가지고 누가 1등을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글은 안 써주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파운드리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순서, HM 점유율, 전기차 점유율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랴부랴 방송 주제가 정해지고 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LNG 선이랑 삼성중공업이 수주가 올해 하반기에 많을 거다. 이런 리포트가 나온 사실은 이제 뉴스 보시면 아실 건데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LNG 선을 수주를 하면서 이 삼성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LNG 선의 기술력이 다른 LNG선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보다 우수한가?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려고 빠르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LNG선에 대해서는 하나오션이 있고 H전지중공업이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시은 팀장님보다 조금 경력이 됐지만 저 역시도 10년간에 보면서 조선을 그렇게 유심히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 입문했을 때 당연히 반도체 2차전 제약바 이쪽을 많이 봤었고 조선이 이제 사이클을 불다 보니까 이제 조선을 공부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조선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이 LNG선 가장 기술력이 높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는 형님분이 계셨습니다. 옛날에 제조업 다닐 때 아시던 분인데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수주가 몇 억 나왔다 발주가 얼마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봤던 게 수주 잔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랑 H전지중공업이 하나오션의 수주 잔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 수주 잔고가 좀 찬 게 좀 덜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오션이랑 H전지중공업은 올해 예상했던 수주의 약 70%를 채웠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33% 정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두 가지 포인트로는 수주 이제 실적 반영 여부죠. 하나오션이랑 H전지중공업은 이미 2023년에 흑자 전환했는데 삼성중공업은
작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뭐 조선소를 발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LNG도 만드는 걸 보면서 뭐 인부분들의 스킬을 보면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리포트를 보고 있는데 저는 리포트를 못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수주 잔고 채운 거랑 실적 반영 시기 이런 걸 보고 누가 먼저 수주를 가져가나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확실하게 HD중공업이 퍼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퍼가 안 나오다가 작년에 흑자 전환하면서 퍼가 산출됐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흑자 전환 기대감에다가 하나 계열사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퍼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 올라온 그 퍼센트도 가장 낮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00% 넘게 올라갔고 H현대중공업도 100% 넘게 올라갔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00%가 좀 안 되게 올라온 사실이에요. 근데 바닥 대비 올라온 것은 맞고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른 뭐 H현대중공업보다는 퍼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겠냐, 매수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매수해도 된다. 근데 보유 기간을 그 대신에 조금 길게 두시는 게 좋고 이런 지분 매각 뉴스가 이 삼성중공업한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H현대중공업이나 뭐 H한국조선해양 이런 두 종목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네. 적다 보니까. 자, 한번 이거죠. 동일 업종 내에서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게 가장 큰 메리트다. 이거죠? 그게 이제 메리트인데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오션이랑 H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을 본 다음에 나는 한 6개월 이상 보유할 거다. 그러면 저는 삼성중공업. 근데 방송을 보면서 조선주 좋다는데 근데 좀 뭐 고평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난 한 2주 한 달만 보유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뭐 H현대중공업이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잘한다. 분할 매수 잘한다. 이랬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매력적이고 나는 분할 매수 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손 팀장이 삼성중공업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수했다가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7%? 요 정도 이상 감소하기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H현대중공업이 나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여로 팀장보다 경력이 조금 짧은 우리 김신우 팀. 대선 TV 토론도 아니고 네거티브는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경력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알겠어요. 김신우 팀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삼성중공업의 매력이 있다? 뭐 전략? 이제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사들 대비했을 때 못 간 이유는 그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일단 뭐 주식수가 많죠. 자본금이 예전에 한번 대규모 증자를 한 적이 있어서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그것도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섹터가 우르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어떤 계열이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상이하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배의 선박의 종류? 선박에 대한 종류도 그렇고 이제 네. 수주를 보게 되었을 때 수주 계열로 보게 된다면 HD 그룹사가 좋다 보니까 HD 그룹사들이 함께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머로라든지 혹은 방산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은 그때 하나오션이라든지 그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쪽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수주라든지 에모로에 대한 이슈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조선 쪽에서 스토리가 부각이 되는데 일종의 수직 계열화가 조금 미약하다? 미약하다라고 뭐 보시면 좋을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서 삼성중공업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나요? 있겠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스토리에 있어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부각을 덜 받는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지금 부각받고 있는 거는 LNG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으니 알래스카 지금 LNG가 조금 아직도 뭐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실제 이제 체결이 되는지 여부도 봐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환해지 100%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환율이 올라갔을 때 크게 수혜를 못 받았던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체결한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환율을
기점으로 해서 반영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환율이 올랐어도 왜 조선사 혹은 수출 기업인데 왜 반영 못했나요? 라고 보시면 이 기업의 특성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이 덜 올랐는데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는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되고 이제 이런 실적이 반영이 되면은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의 실적을 기대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매수 타임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슈보다는 실적 개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LNG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내가 베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네.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두 개를 구분지어라 하면은 저는 이제 후자 쪽에 조금 더 실적이라든지 혹은 수주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네. 저 역시도 한국조선해양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 그래놓고 둘 때부터 매수라고 하셨는데 삼성중공업은 저 조금 더 깁니다. 삼성전자는 네. 매수한 다음에 실적 이제 하반기 얘기대로 실적 개선되는지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매수는 가능한데 우리가 보면 이제 신 팀장도 이야기했지만 H단대 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용조용하게 천천히 안전하게 우상향을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쉴 때 오래 쉬고 갈 때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 이슈 체크 잘하고 수급 체크 잘하고 이런 분들께는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리지만 나는 좀 안전한 투자처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H한국 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이쪽이 더 나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팀장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